원지직 유망하고 근지직 불손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말씀과 행동을 보냐 그러면 전부 자유롭고 행복한 길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평화 공존의 길을 열어주니까 멀리서만 보여도 그분한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내 몸과 마음이 쫙 딸려가요. 유망. 또 그분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실제로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언행이 일치하니까 성에 입각한 언행을 하시기 때문에 웬만큼 가까이 가냐 그러면 거기에서 단점이 오류가 발견되잖아요. 그럼 실증이 나서 떨어지기가 십상인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게 불이영입니다. 어떤 분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의 대상이었는데 가까이에서 가냐 보면 조금 실망해서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성인은 그런 게 없답니다.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한번 뵐까 이런 희망이 생기고 가까이 가냐 그러면 기쁨이 솟아나니까 실증이 없답니다. 맹자에서 이 방법을 제시했네요. 이제 크게 말했을 때는 앉아가 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똑같은 사람인데 유의자 여기합시다. 순처럼 하면 나도 그렇게 된다. 그래 이제 맹자가 구체적으로 말해냈습니다. 순임금이 말씀한 걸 말하고, 순임금이 행동한 걸 행하고, 순임금이 입는 것을 입으면 된다. 또 같이 가네 지금 개가니까. 그냥 논어에서도 군자는 3번 변한다고 나왔습니다.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엄숙하다고 그랬거든요. 가다듬어져 있으면 자세가. 근데 가까이 가냐고 하면 엄숙해서 긴장해서 갔는데 환하게 봄바람 같으니까 너무나 그냥 따뜻하다고 그랬습니다. 온. 멀리서 봤을 때는 엄하고 가까이서 봤을 때는 따뜻하고 온하고. 근데 또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시비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태할 가다듬어질 여자, 나도 모르게 딱 이게 중심이 서는 그런 3가지 변화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용으로는 3변이 있는 겁니다. 체는 성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 공부는 본조심에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 공부고, 날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덜어진답니다. 덜 노자가 위도 일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를 닦으면 날마다 덜어진다. 근데 현대 지금 학문은 위일익인 것 같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날마다 더 버텨져요. 쓸데없는 것들이. 근데 예익 공부들은 근원 공부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이 전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게 이도 일손입니다. 근데 현대 공부는 용 공부지 않습니까? 분야 공부. 그러니까 위학 일익. 배우면 배울수록 용을 새끼를 쳐가니까 날마다 용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 순간 체는 숨어버리죠. 떨구는 공부를 할 것인가, 쌓는 공부를 할 것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어에서 방문양례라고. 방문이 쌓는 공부예요. 양례가 떨구는 공부입니다. 양자택일을 하지 말고 겸해라. 존덕성은 떨구는 공부입니다. 도문학은 쌓는 공부예요. 그 2개를 동시에 가되 내가 원하는 대로 방문양례를 갈 사람은 방문양례가 좋다 여기지면 그리 가고, 존덕성이 도문학이 좋다면 그쪽을 하되 반드시 2개를 겸해야만 됩니다. 새가 날개가 양쪽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나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못 납니다. 근데 지금 공부는 한쪽 공부예요. 양쪽을 겸해야 됩니다. 시왈 제피 무하며 시왈 제피 무하며 제차 무역이라 제차 무역이라 서기 숙야야
서기 수야하여 이영종해라 하니 이영종해라 하니 군자 미유불여차이 군자 미흡을 여차히 조유예의 천하자연이라 조유여 천하자야니라 시경에서 말하기를 시경에서 말하기 저기에서도 미워하지 않으며 저기에서도 미워하지 않으며 여기에서도 싫어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싫어하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서 길이 끝내 영예롭다 하였으니 길이 끝내 영예롭다 하였으니 군자는 아직까지 군자는 아직까지 아니 군자가 아직까지 군자가 아직까지 이와 같이 아니하고 이와 같이 아니하고 일찍이 천하에서 영예를 얻은 이는 있지 않았다. 일찍이 천하에서 영예를 얻은 이는 있지 않았다. 예, 이분은 천하의 도, 법, 치기, 그 다음에 유망, 불염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가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시공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제피가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일 수도 모릅니다. 나와 감정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랑 용으로는 다르지만 채로는 둘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나랑 용으로는 다르지만 이 용도 건전한 용이구나 하기 때문에 무오입니다. 미워함이 없어요. 불오보다 훨씬 높네요. 수준이 무오.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도 지금 나랑 동조하는 사람이거나 시공간을 같이 한 사람, 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N은 물리치지 않습니까? S는 물리치잖아요. 한 서성 밑에서 배워도 나중에 전부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다투거든요. 사소한 이게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는 게 무역입니다. 이질적인 요소, 동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채용을 자재로 쓰기 때문에 오와 역이 없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본저신의 입장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계속 서기 수기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활화하기 때문에 길이 영예롭게 종 마칠 종 일생을 마친다 했습니다. 군자로서 영예를 천하의 영예를 얻은 자는 이와 같이 아니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했을 때만이 천하에서 일찍언이 영예를 얻었다. 영예를 일찍 얻을 수도 있고 중년에 얻을 수도 있고 노년에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조자가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유예의 천하자에 있지 않습니까? 명예는 그림자니까 덕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명예가. 근데 일찍언이 대덕을 수립한 사람은 일찍 예가 올 거고, 중년에 대덕을 세운 사람은 중년에 예가 올 것이고, 노년에 대덕을 세운 사람은 노년에 예가 오겠죠. 근데 일찍언이 덕을 세운 사람들은 봤더니 그 특징이 서기 수야에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도에 가깝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수야. 도의 생활화. 그것이 바로 영예를 그 다음에 빠른 젊은 시절에 가족 얻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려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무소간단이라고 씁니다. 조금의 틈이나 끊어짐이 없다. 무소간단. 어떤 것을 이루는 핵심 요소랍니다. 무소간단. 이게 물이 한번 뽕 나와가지고 무소간단하기 때문에 결국 바닥까지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히 있다 그러면 못 갑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할지라도 물 한 방울이었지만 무소간단의 그 힘은 바다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바다를 가려면 바다를 생각하지 말고 한 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대덕자는 반드시 쥐를 얻고 그 다음에 록을 얻고 명예를 얻고 수를 얻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명예 쪽 하나만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지금 마지막이니까 사설을 전부 지금 같이 합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슷한 것들을 문구를 계속 지금 다른 때에 비해서는 인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에도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유덕자,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유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유토,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반드시 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이 있으면 반드시 쓸 것이 있다 그랬거든요. 같은 문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제 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은 생각지 않고 그래서 대학에서 덕본 재물이라고 이제 딱 요약했습니다.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다. 그래서 덕본을 갖추면 제 말은 그냥 온다. 선우 본말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해버렸죠. 그래서 덕을 말단으로 하고 재를 근본으로 하면 장민시탈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다투고 이렇게 싸우는 그것을 위에서 보여주는 꼴이다. 천자문에서 덕건명립이라고 나왔거든요. 형단 표정하고 덕건명립이라. 내 이 몸이 바르면 이게 그림자, 거표 그림자 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시계를 규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자 표도 되거든요. 네,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가 바르다고 했습니다. 형단 표정하고. 그런 것처럼 덕건명립이라. 내가 덕이, 학덕업이 굳건하면 거기에 맞는 명예가 쓰게 되어 있다. 덕건명립이라. 그래서 동양 공부는 책 공부, 근본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 방법론을 나누는 게, 그 다음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논어에서 또 제시한 게 군자는 무본이니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본립이 도생이라고 했습니다. 본립, 근본이 쓰면 도생, 도가 생겨난다. 말단 공부가 아닌 근본 공부. 명리 공부는 용 공부거든요. 주역 공부는 책 공부고. 그래서 주역을 그 역술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술은 주역의 그 작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채용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채를 알면 용을 쓸 때 더 잘 쓰겠죠. 근데 채를 모르고 용을 채로 삼고서 쓰냐 그러면 아무래도 한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명예는 쫓으면 달아나랍니다. 돈을 쫓으면 달아나는 것처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 대로 그냥 된대요. 돈도 명예도.
중리는 조술 요순 하시고 중리는 조술요순 하시고 헌장 문무하시며 헌장 문무하시며 상률 천시 하시고 상률 천시 하시고 하습 수토 하시니라. 하습 수토 하시니라. 중리는 중리는 유임금과 순임금을 조술하시고 요임금과 순임금을 조술하시고 문왕과 무왕을 헌장하시며 문왕과 무왕을 헌장하시며 위로는 천시를, 이게 법률률이거든요. 따를 률. 그래서 천시를 법받으시고 위로는 천시를 법받으시고 아래로는 수토를 따르셨다. 아래는 수토를 따르셨다. 네, 이게 인습했을 때 이거 쓰지 않습니까? 이게 용 옷이잖아요. 용을 보냐 그러면 비닐이 이렇게 계속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인습이거든요. 이날린, 그 다음에 딸을 인해서 계속 이렇게 인습. 예, 그게 인습입니다. 이제 공자를 이렇게 극찬을 30장에서 하고 있네요. 공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크게 보면 인의 특성과 천의 특성을 다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했냐? 맹자는 집대성자라고 그랬거든요. 중용도 오히려 더 크게 극찬해버렸네요. 천인을 지천 지인을 이렇게 딱 해버린 겁니다. 이게 천인의 도를 집대성하니가 기다. 인의 문제에서는 요순과 문무지도를 조술하시고 헌장했다. 조술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조종조거든요. 내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요임금과 순임금을 조종으로 삼으셨고 채로 삼으셨고 근본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 근본이 조고 그것을 말하고 적용시키는 게 술입니다. 요순의 도를 선양하는데 모든 힘을 쓰셨다. 조술 요순. 실제로 그것을 왕천하에서 적용한 사람들이, 물론 요순도 그러시지만 이분들은 시대가 멀지 않습니까? 가까운 시절로는 문왕과 무왕이 있죠. 우임금과 타임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나라니까 문무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문왕과 무왕은 법헌, 그 다음에 빛날 짱, 드러낼 장자입니다. 문왕과 무왕의 왕천하를 법으로 삼아서 이게 체에 해당되네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용으로 장했습니다. 적용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요순과 문무의 채용을 전부 익히시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다. 조술 헌장입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과거의 성인의 그 도맥을 공자께서 잇고 계시다. 여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맹자도 뭐냐 그러면 뒤에 가면 이렇게 쭉 도통론을 해가지고 그걸 공자를 잇고 나중에 자기한테 딱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건 없지만 공자를 요순 이후에 그 도맥에다가 딱 자리를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맹자처럼 자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맹자가 자의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의무의식이 강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배타의식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천지 자연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시가 천이고 수토가 지입니다. 천시가 천, 수토가 지. 천지 자연의 원리와 변화를 체득해서 적용했다는 게 상률천시. 위로는 하늘이 최고, 시가 영입니다. 그러겠죠. 천이 생이고
이것이 시절에 의해 가지고 생장수장 하니까 그게 시거든요. 하늘의 체와 용, 생명의 원리와 변화작용, 천시를 율 법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땅으로 오냐 그러면 음양으로 수토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천은 양의 대표니까 하나, 땅은 음의 대표니까 둘이지 않습니까? 이게 산수예요. 산, 양, 수, 산은 올라왔고 땅은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은 하나니까 적고 땅은 둘이니까 많아요. 여자가 그래서 당연히 남자에 비해서는 음적인 요소가 강하니까 이것저것 뭘 갈 때도 많이, 그 다음에 꾸밀 때도 더 많이 꾸밉니다. 이런 이치로 봤을 때. 근데 그 원리가 그대로 생명체에도 적용되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났냐? 주역이 제일 잘 나타났습니다. 주역인 천인 하일지학이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를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을 늘 그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장 잘 설명된 게 뭐냐면 대상전입니다. 대상전이라는 게 주역은 괴상으로 64괴상으로 천과 인의 문제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괴상이라고 그러고요. 괴상. 그 다음에 이 괴상을 보고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설명한 게 괴명입니다. 괴명. 이것을 문학이 하셨대요. 이걸 딱 보고서 버키씨가 이걸 이렇게 해놨는데 문자를 이렇게 괴명을 붙였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해놨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들인 주공이 이걸 괴사라고 그러고 이걸 효사라고 그럽니다. 효사를 붙여놨답니다. 근데 후대 시절이 지나니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버키씨가 이걸 해놓고 문왕이 괴명을 짓고 여기에다가 원영의정이라고 풀이한 괴사를 보고서 이 전체를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먹으라고 설명해 놓은 게 대상전입니다. 이건 낱낱이 상이니까 이것을 소상전이라고 해요. 이 대상전은 반드시 앞에는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자이하여 태강불식 하나니라. 앞에는 천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인이 나와가지고 군자네 상인의 그 다음에 후네 이런 게 나와가지고 뒤에는 반드시 인간이 갈 이런 천과 인의 구조로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천시와 수토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율과 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간의 문제, 천과 인의 문제, 이게 주역입니다. 이게 공자를 알기 위해서는 주역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전모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철학사에서 요순의 문제, 그 다음에 문무의 문제가 가장 체계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서경이거든요. 역시 공자께서 천인의 채용을 통해서 그 정치를 이렇게 쫙 예전에 있는 것들을 뼈대를 잡고 지나친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주역은 채웠습니다. 전을 써서. 근데 다른 것들은 안 채웠어요. 틀을 딱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조술헌장이에요. 그 서경을 들어가 보면 요순과 문무의 체와 용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자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극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시경, 그 5경, 6경을 공자가 전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천인과 천지인의 원리와 변화를 축으로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했습니다. 이게 많이 인용됩니다. 공자를 말할 때 이 네 문구가 너무 잘 해놓은 거거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강론으로 쭉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순의 도를 서경에서 한마디로 윤직걸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은밀하다. 그러니 이것을 정과 일에서 윤직걸중을 해야만 된다. 요순의 도를 신법으로 딱 정해버렸거든요. 물론 이것은 후대에서 첨가된 문장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은요. 근데 이 앞에 전부 그런 측면으로 이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왕과 무왕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왕 경우에는 이분이 유리옥에 들어가가지고 8년 있으면서 괴사를 썼거든요. 8년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문왕은 또 그 자기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이반하지 않았다. 천인이 아직 주나라를 세우고 은나라를 물리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혁명을 안 합니다. 그렇게 혁명을 하라고 했는데. 근데 무왕은 이제 천시와 사람들의 마음이 은나라를 떴다. 그래서 그 기치를 내놓고 혁명을 꾀하거든요. 행할 때 행하고 시지 즉지, 그칠 때 그치고 행할 때 행하라. 시행 즉행. 이게 중상관계거든요. 바로 문왕과 무왕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런 법도를.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맹자에서 이것을 집대성이라고 했다. 천인의 원리를 꿰뚫어서 보여줬고 구체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자 같은 이는 아예 앞에 공자의 그 공은 요순보다 더 낫다. 현어 요순이라고 한 게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왜? 후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천인의 원리를 관통해서 살 수 있도록 전범을 꾸려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자를 읽어내면 주자의 그 극찬이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천인의 원리를 알고 살았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아있는 전적을 공자가 정리해 놨으니까 그런 전적 사업을 안 했다면 못 남아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왜 이분들이 이렇게 했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더 구체화 드러내는 게 이제 주역이니까. 이게 술과 장이거든요. 술과 장. 이제 극찬을 해버리네요. 비여 천지지 무부지제하며, 비여 천지지 무부지제하며, 무부부도하며, 무부부도하며, 비여 사시지 착행하며, 비여 사시지 착행하며, 여 일월지 대명이니라. 여 일월지 대명.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하늘과 땅이 실어주지 않음이 없고 하늘과 땅이 실어주지 않음이 덮어주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으며, 덮어주지 않음이 없는 것과 비유하자면 사시가 번갈아 운행하며 사시가 번갈아 운행하며 해와 달이 번갈아 밝혀준 것과 같다. 해와 달이 번갈아 밝혀주는 것과 같다. 예, 공자가 크게 이 네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 혜택을 준 것이 바로 이 천지 일월 사시가 만물을 생장 변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작용을 우리한테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역 중천근 구호에 보면 부대인이라고, 그 대인을 설명할 때 이 양식하고 똑같습니다. 부대인자는 여천지합기덕하며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그 덕을 합의했으며 여일월로 합기명하며 해와 달로 밝음을 함께했으며 여사시 합기사하며 사시 네 계절과 더불어 순서를 함께했으며 여귀신과 합기기룡이라. 귀신과 더불어서 길과 흉을 합했다.
그래서 선천이 천불이하면 하늘의 앞서도 하늘을 어기지 않으면 후천이 봉천시라 하늘의 뒤에도 천시를 받는다. 이렇게 극찬을 하거든요. 그 문장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중용을 소주역이라고 합니다. 예, 천인의 원리를 드러내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천지가 만물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덮어주는 것 같은 천인의 원리를 밝혔으니까요. 그런 천지를 대신했고 그 다음에 천지가 일월과 사시 운행작용을 통해서 만물을 내고 변화시키는데 구체적인 책뿐만이 아니라 용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바로 1월 사시작용까지 전부 갖추고 계신다. 공자님은 체와 용을 다 가지고 계신다. 네, 체만 가져도 문제요, 용만 가져도 문제인데 체와 용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하여튼 동서를 막론하시고 다른 여타 성인한테도 똑같이 이 찬사는 우리가 보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성인들이 그 동시절에 태어나셔가지고 물론 예수님은 한 400~500년 뒤이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천지의 질서도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존재라는 거. 중명에서 제일 먼저 천명지 성으로 했거든요. 성인만 성인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성인한테 양보하지 말고 내가 그 길을 가자. 이게 이제 중용의 본령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양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논어의 그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당인하얀 불량의사라, 불량의사라. 인의 당에서는, 성의 실천의 당에서는 그 길을 가르쳐준 선생님한테도 양보하지 마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되지만 그 진리를 인간다움, 생명다움을 실천한 데서는 그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마라. 다른 건 선생님한테 전부 양보할지라도. 왜 양보하면 그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안 여긴 거거든요. 왜 선생님은 그거 하라고 말해줬는데 선생님 먼저 하십시오 하냐 그런 건 잘못 배운 거거든요. 만물이 병육이 불상해하며 만물이 병육이 불상해하며 도병행이 불상패라 도병행이 불상패라 소덕은 천류요 소덕은 천류여 대덕은 도나하나니 대덕은 도나하나니 차천지지 소위 위대하니라. 차천지지 소위 위대하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그 문화재하고 관련된 것이 뭐가 있지 않습니까? 글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대덕도 나왔습니다. 만물이 함께 길러져서 만물이 함께 길러져서 서로 해하지 않으며 서로 해하지 않으며 도가 함께 행해져서 도가 함께 행해져서 서로 패하지 않는다. 서로 패하지 않는다. 작은 덕은 흐르는 냇물이요 작은 덕은 흐르는 냇물이요 큰 덕은 돈하게 화하니 큰 덕은 돈하게 화하니 이것이 하늘과 땅이 위대한 까닭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위대한 까닭이다. 소이위 차소이이 하냐 그러면 강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위대한 까닭이다. 차소이위 이것이 바로 뭐뭇이 뭐뭐한 까닭이다. 이는 천지가 위대함이 되는 것이다. 한문을 하신 분은 이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글 세대한테는 이게 언능 싹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게 성백교 선생님이 이것을 다시 한글 세대에 맞게 번역해야 쓴다. 지금 이 논의가 나오고 있답니다. 한문 한의는 이게 그냥 오는데 한글 세대는 안 와요. 해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요. 예. 이것이 바로 천지가 위대한 까닭이다. 요즘 식으로 하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성백교 선생처럼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지금 어느 문법 체계는 이것이 뭐뭐한 까닭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 아마 이게 시절이 지나고 하나 그러면 제 생각에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만물들은 바로 천인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니까 이것들은 상호 공존의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육입니다. 천지에 같이 길러집니다. 같은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이 공간이 다르면서 협력하기 때문에 서로를 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명의 질서가 없다면 병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육하게 되면 반드시 상해하게 됩니다. 이게 진화론과 동양의 생명론의 차이점이에요. 같이 운동론이지만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진화론은 상해예요. 약육 강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천을 읽어내면 인간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과 사회 전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국주의였습니다. 제국주의. 그러니까 사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그 사상이 주류 사상이 돼버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좋은 점은 취해야 되지만 모든 건 변한다. 관계 맺기다. 그러지만 그 관계를 서로 간의 투쟁을 통해서 위계 질서가 지는 것이 자연의 질서라고 보는 것은 그런 측면이 한 축으로는 있기는 하지만 한 축으로는 공존의 논리가 동양에는 동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상해는 상극의 논리고 같이 가는 것은 상생의 논리거든요. 동양은 상생과 상극을 동시에 쓰고 상극이 영원한 상극이 아니라 대상생을 위한 그러한 변주에 불과할 겁니다. 생의 사이클을 순환시키기 위한 상극이에요. 주역을 하면 진화론을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고 진화론은 좋은 점은 취하지만 진화론의 대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생물 진화론이 사회 진화론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가면 제국주의입니다. 산업혁명입니다. 동양은 이런 생명의 공존의 논리가 강하니까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조공무역으로 끝나요. 힘의 우열이 딱 정해져 버리냐 그러면 그때는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서 그냥 완전히 전부 약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원료 공급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싼 값에 가져가지고 비싼 값에 거기다가 팔아먹잖아요. 근데 동양의 그것은 조공무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오게 하고 많이 줘버려요. 근데 제국주의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약탈 문화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 천인의 논리를 채용을 어디에다 놨냐의 차이점입니다. 진화론은 좀 상극이 강합니다. 동양은 상생 상극이 때 상생이 더 강해요. 그게 바로 문명의 결이 다른 이유입니다. 역시 도가 1월의 도가 같이 운행합니다. 근데 서로를 어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왜? 해는 낮을 담당하고 달은 밤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존재들이 서로 간에 자기 삶을 영위할 수가 있고 각자의 역할을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논리는 각득기소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제 자리를 찾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각득기 아닙니다. 아니 가간기소. 각각 제자리를 얻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각각 제자리에서 편안한 거. 동양은 편안을 추구합니다. 과학 문명은 편리를 추구합니다. 편자는 같이 가는데 안을 추구하냐 이를 추구하냐. 안에는 절제가 따릅니다. 근데 이에는 절제가 안 따릅니다. 계속 끊임없이 외부를 변용시켜 가지고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럽니다. 동양은 절제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근데 편리는 끊임없이 외부를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만족시키는 문화예요. 천인을 보는 눈이 바로 편함과 편리를 가릅니다. 근데 편안은 공존이 가하고 편리는 공존을 깨뜨립니다. 소유해야 편리하니까요. 근데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존재로 가요. 근데 편리는 소유로 갑니다. 세탁기가 있으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소유거든요. 근데 똑같이 빠는데 그냥 물이 있으면 그건 빠는 건 그건 존재거든요. 이게 평안에는 이 절제, 번거로움이 따르다. 그러지만 공존합니다. 편리는 그러지 않아요. 공존을 깨뜨려야만이 편리가 구가 됩니다. 소덕은 천리요. 작은 덕은 냇물이 흘러가 가지고 그 주변을 미게 살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소덕. 대덕은 이게 돈화라는 게 돈도 갈 돈, 그 다음에 화할 화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상징하면 됩니다. 바닷물은 좋은 거나 굳은 거나 전부 받아들입니다. 그게 돈입니다. 가림 없어요. 소덕은 이 물줄 위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줄기들이 전부 달라요. 근데 바다는 그 수만 가지, 5만 가지의 그 물줄기를 더럽건 깨끗하건 전부 받아버립니다. 돈. 그 다음에는 더러우냐 그러면 깨끗하니 해줘버립니다. 그게 화입니다. 그러니까 대덕이 그 작용 능력이 훨씬 크죠. 그렇지만 소덕에서 대덕으로 갑니다. 또 소덕할 때는 소덕하고 대덕할 때는 대덕하면 됩니다. 소덕으로 내가 지금 되어 있으면 소덕 역할을 하면 되고 내가 노력해서 대덕이 됐으면 대덕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전부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게 만물 병육 불상의 도병행 불상표입니다. 해는 대덕이요 달은 소덕이거든요. 역할이 다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경쟁체제로 가니까 1등하고 꼴등하냐 그러면 역할이 안 주어집니다. 모든 존재들한테. 근데 동양의 논리한테는 전부 대중소의 역할이 다 주어지고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핀란드 교육법을 본받자. 그게 이제 공존의 논리가 강조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교육 문제만 이 문제를 적용시켜도 지금 현재 교육에서 왜 선생님들 간에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가. 대중소의 덕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거든요. 병육을 안 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인 진단도 할 수 있고 처방전도 내릴 수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존재마다의 개성을 본성은 같으니까 그쪽은 같이 가되 나머지 것은 다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해 준 대로 가면 아마 이런 갈등이나 다툼 더 넘어가서는 자살, 왕따 이런 문제도 조금 더 해결하는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성으로는 하나이지만 적성과 재능으로는 다 다릅니다. 적성과 재능은 다르다 했지만 성은 하나거든요. 이게 이 일의 교육이 됐을 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너무 조금 우리의 청춘들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지금 이걸 위반하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니까, 그것을 좀만 여기만 있으면 이것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이것만 참으라냐 그러면 그걸 안 바꾸면 또 밑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그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문이 아까 처음에 교육 사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도도 되고 시행되니까. 그래서 중용의 교육론은 자명성을 위지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자리로부터 해버리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 하나하나씩을 밝혀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다. 성으로는, 그 다음에 적성으로는, 재능으로는, 사회에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각자성과 가치감이 있는 것, 이걸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그걸 통해서 참의 세계로. 그게 이제 교육이라고 받지 않습니까? 이런 풍토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교육이 자명성에 과연 해당되는가? 재능 교육만 있는 것 같거든요. 적성과 범성 교육은 빠져버리고. 이게 명이 아닌 거죠. 중용의 교육과는 제일 앞에 했을 때는 솔성주의도 수도주의 교육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명성을 위지교라. 그 다음에 사람은 근기가 다 다르다. 상중 하근기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체는 같지만 용은 개별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중용이 큰 체와 강론을 크게 잡았으니까 이것을 각 분야에 충분히 내가 뭔 일을 하든 간에 전부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용은 뼈대끌입니다. 뼈대끌. 뼈대만 있으면 살만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뼈대는 다른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지금 최재천 선생님과 그 2대 석자 교수 계신 분, 그분이 진화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의하신 걸 봤을 때, 참 이런 좋은 좋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은 당신이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상이 좀 이것을 수용해서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강력한 금도 자임의식이, 사명의식이 있더라고 보니까, 언행에. 근데 제가 그분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공부는 덜 했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에 취할 것도 있지만 더 이쪽이 보완되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그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관점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